이런 촌년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복이냐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집이 바로 지옥이구나. 20년간의 학대와 배신,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반전까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재구성한 겁니다. 인물과 지역을 바꿔서 각색했지만 모든 게 실화예요.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시댁에서 고생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제 얘기가 위로가 될 겁니다. 아니, 위로보다는 희망이 될 거예요. 왜냐고요?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아니,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겨냈어요. 28살 때였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근처 작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촌스러운 처녀였죠.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디 헐 진짜 가난했어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서울 와서 식당 일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어머니가 중매를 들고 오셨습니다. 수진아, 서울에 괜찮은 총각이 있다는데. 집안도 좋고 직장도 다닌다자녀. 한번 만나나 봐봐잉. 어머니 입에서 나온 전라도 사투리가 그날따라 유독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결혼 같은 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돈 좀 모아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얼굴 보니까 거절이 안 되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 딸 하나는 제대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첫 맞선 날 강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인상도 괜찮았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무역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사람 같았고요. 저는 조용한 성격입니다. 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민호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사람 같았거든요. 진짜요. 그때는 그렇게 보였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민호 씨가 청혼을 했습니다. 수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잘해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죠. 사랑은 아니었지만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까지는 다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다들 친절했고요. 시어머니 박정순 여사님은 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투도 조용했죠. 수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착한 아이니까 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감동했죠. 헐,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강남구 대치동 30평짜리 아파트였죠. 저한테는 엄청 큰 집이었습니다. 시골 단칸방에서 살다 온 제게는 꿈 같았거든요. 여기가 내 방이다. 짐 풀고 씻어라. 저녁은 내가 차려놨으니 나와서 먹어. 어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식 때 그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왔죠. 저는 이상하다 싶었지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반찬을 하나씩 떠서 입에 넣으시더니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짜게 하면 어떡하냐고. 민호가 싱겁게 먹는 거 모르고 온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시집 오기 전에 알아보는 게 기본 아니냐? 정말 교육이 안 된 것 같네. 역시 시골 것들은 달라. 헐, 시골 것이라니.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에 독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죠. 결혼식 때 그 친절한 모습은
다 가짜였다는 걸요. 남편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 숙인 채 밥만 먹었죠. 저는 속으로 울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셨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라. 어머니는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봤죠. 신혼 첫날 밤인데 남편은 잠만 잤거든요. 그니까 진짜 첫날 밤부터 이상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아침 준비해야지.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서 계셨죠. 국은 된장국 끓이고 밥은 김 빠지기 전에 해. 반찬은 저기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서 데워. 알았냐? 네, 어머님. 저는 서둘러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국을 끓이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숨이 막혔죠. 파는 그렇게 크게 썰면 어떡하냐? 잘게 썰어야지. 정말 요리도 못하네. 역시 시골 것들은.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다시 하면 뭐하냐? 이미 늦었잖아. 그냥 저걸로 해라.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식사 때 시어머니가 국을 한술 떠서 맛을 보시더니 상을 밀쳐버렸습니다. 이게 국이냐? 소금물이지. 이렇게 짜게 끓이면 사람이 어떻게 먹냐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이겠습니다. 다시 끓여? 시간이 어디 있냐? 민호는 출근해야 된다고.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 뒀네. 남편은 그냥 빵 하나 집어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이 고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어요. 청소를 해도 먼지가 남았다고,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난다고, 요리를 해도 맛이 없다고요. 이런 촌년이 우리 아들한테 무슨 복이냐? 내가 감히 강씨 집안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는 매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참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시어머니의 화병을 깨뜨렸습니다. 실수였죠.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얼마짜리인데?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란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실수로. 실수? 실수라고? 넌 늘 실수만 하잖아. 찰싹?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끔했죠. 아니,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아득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울긴 왜 우냐? 내가 잘못해놓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화병 조각을 주우며 계속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화병 조각에 베인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피 흘리는 제 손을 보면서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팔짱 끼고 내려다보기만 했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때리셨어요. 엄마가? 설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아니에요. 분명히 때리셨어요. 뺨도 때리시고 손도 다쳤어요. 봐요, 피도 났어요. 수진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 엄마는 그럴 뿐이 아니야. 내가 화병을 깼으니까 화가 나신 거지. 이해해라. 남편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죠.
이 집에는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어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잠도 못 잤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 시누이 강미선 씨가 집에 왔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4살 많았는데 처음 봤을 때부터 저를 무시했어요. 어머, 이게 새 며느리야? 촌스럽게 생겼네. 완전 시골 티 나는데?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아, 그래. 뭐 언니라고 불러도 되긴 하지. 근데 서울말 좀 배워. 사투리 진짜 촌스럽다.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와 수군거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애 데리고 있을 거야?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다. 민호가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 후회 중이야. 그니까요. 제가 봐도 영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며느리 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를 들고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차는 뜨겁게 해야지. 이렇게 미지근하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이겠습니다. 됐다. 그냥 마실게. 정말 답답하네. 그날 저녁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죠. 29살인데 40처럼 늙어 보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친정이 가난했고 돌아갈 곳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견뎠죠. 3년째 되던 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거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이만 낳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좀 더 인정해 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겠지? 딸이면 낳지도 마라. 어머님,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한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 우리 집은 아들 낳아야 된다. 딸 낳으면 너 내쫓을 거야.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큰 충격은 남편의 반응이었죠. 수진아, 엄마 말씀 들었지? 아들 낳아야 돼. 여보, 그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도해라.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저는 그날부터 매일 절에 다녔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죠. 근데 검사 결과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격분했어요. 딸이라고? 낙태해.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니? 내가 감히 내 말에 대드냐?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딸을 낳았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널 이런 집안에 데려와서.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도 안 해주셨어요. 출산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시켰죠. 딸 낳고 뭘 쉬냐? 얼른 일어나서 일해라. 저는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업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저는 여전히 시댁에서 하녀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끝이 없었고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날이요.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전화를 받은 날 말입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사에서 나를 횡령범이라고 해. 5억이 없어졌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아,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구나. 남편이 횡령범이라니. 5억이 사라졌다니. 저는 그날 밤 하나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새벽에야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횡령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도 모르겠어. 회사 장부를 확인해 보니까 내 명의로 대출이 3건이나 나가 있더라고. 그 돈이 전부 증발했대. 당신이 받은 돈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그런 대출 받은 적도 없어.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남편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진정해요. 우리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나갔다면 분명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위조된 거래. 내 도장이랑 서명까지 똑같이 만들어져 있더라고. 헐,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죠. 민호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내 명의로 돈이 나갔는데 모른다니. 내가 도박이라도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도박 같은 거 안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 있냐?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머님. 정말? 너희 부부가 몰래 사업이라도 한 거 아니냐? 천만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가난한 집안 것들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아들 망친 것도 너 때문일 거야.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대들면 상황만 더 나빠질 테니까요. 며칠 뒤 남편은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당했어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았고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강민호 씨 맞죠? 돈 갚으세요. 5억에 이자까지 합쳐서 지금 6억입니다. 저는 그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어쨌든 당신 명의로 나간 돈이니까 당신이 갚아야죠. 빚쟁이들은 협박까지 했어요. 딸 지우한테까지 손을 댈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제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남편 동료들을 만나 사정을 물었죠. 죄송한데 우리 남편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한 적 있나요? 아니요. 강 대리는 항상 조용하고 성실했는데요. 그럼 누가 우리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해요. 뭔가요? 강 대리 누나분이 작년에 회사에 몇 번 오셨거든요. 그때 강 대리 자리에서 서류 보시는 걸 봤어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요? 신우이가 회사에 왔다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작년에 언니가 당신 회사에 온 적 있어요? 응.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다고 했어. 그때 언니가 당신 자리에서 뭐 했어요? 글쎄, 그냥 잠깐 앉아있다 갔는데. 왜? 저는 말을 못했어요. 설마 신우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니까 확인부터 해보자. 며칠 뒤 저는 신우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신우이가 나왔어요. 어머, 수진아, 웬일이야? 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들어가니 고급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우이는 빚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집에 살고 있죠? 언니, 집 진짜 좋네요. 언제 이사했어요? 작년 말에. 왜?
돈이 어디서 났어요? 빚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일이잖아. 내가 알 바 아니고. 오빠 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뭐? 신우이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언니, 솔직히 말해요. 오빠 명의로 대출받은 거 언니죠? 미쳤어? 내가 왜 그래? 작년에 오빠 회사에 갔잖아요. 그때 오빠 도장이랑 서류 훔쳐서 대출 받은 거죠?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요? 회사 CCTV 확인하면 나와요. 언니가 오빠 자리에서 뭘 했는지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신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언니, 제발 인정해요. 그리고 경찰한테 가서 자수해요. 오빠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안 갚으면 죽는다고 협박받았다고. 그래도 오빠 인생 망쳐놓고 이렇게 살면 됩니까? 나도 살고 싶었어. 나도 사람이야. 신우이는 울면서 빌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한테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안 돼. 그럼 나 감옥 가잖아. 그럼 오빠는요? 오빠가 대신 감옥 가는 게 맞아요? 신우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여보, 범인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누군데? 언니예요. 언니가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서 자기 빚 갚은 거예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니한테 경찰 가자고 했는데 안 가려고 해요. 그럼 내가 가서 말할게. 다음 날 남편이 신우이 집에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근데 신우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짐도 다 치운 것 같았고요. 도망갔네.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우리는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범인이라고 증거도 있다고요. 근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헛소리 집어치워. 미선이가 왜 그래? 내가 누명을 씌우는 거지. 어머님,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언니가 인정까지 했다고요. 인정? 증거가 어디 있는데? 녹음이라도 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녹음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것 봐. 너희가 꾸민 거잖아. 우리 딸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어머니, 누나가 도망갔어요. 집도 비워놨다고요. 도망? 그건 니네가 괴롭혀서 그런 거지. 내 딸은 절대 그런 짓 안 해. 시어머니는 우리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 싫어했어요. 어머님, CCTV만 확인하면 다 나와요. CCTV? 그런 게 증거가 되냐? 회사에 간 게 죄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뭐라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가 으스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다리 수술하려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수술해도 완전히 회복은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 절뚝거리며 사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술비는 어디서 구하고 6억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시어머니는 병원비도 안 대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죠. 다 내 탓이야.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이 꼴이 됐어. 어머님, 제발이요. 지금은 오빠 수술이 먼저예요. 수술비는 내가 마련해. 난 돈 없어. 어머님,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데요. 죽어? 죽긴 뭘 죽어. 다리 하나 다친 거잖아.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 저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이 사고 났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도 돈이 없어. 농사도 안 되고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 제발이요. 3천만 원만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 집 팔아도 그 돈이 안 나온다.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구도 없는데요. 그때 지우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10살짜리 딸아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죽어요? 아니야, 지우야. 아빠 안 죽어. 엄마가 꼭 살릴게.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닐래. 그럼 돈 아끼잖아. 딸의 말에 저는 더 슬펐습니다. 10살짜리가 무슨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야, 지우야. 너는 학교 다녀야 돼.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근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는 하루 종일 병원 복도를 서성였어요.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겠다고요. 무슨 일이든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청소, 뭐든지요. 근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어서 아무도 안 뽑아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한 작은 식당에서 겨우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월급 150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병원비랑 생활비를 어떻게 대죠? 시어머니는 저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수진아, 넌 이제 필요 없어. 민호도 쓸모없게 됐고, 너희 둘 다 집에서 나가. 어머님,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어차피 너희는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되잖아. 어머님, 제발이요. 지우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가 어디 가서 자요? 지우? 지우는 내가 키울게. 넌 혼자 나가. 그건 안 됩니다. 지우는 제 딸이에요. 내 딸? 강씨 집안 손녀야. 너는 자격 없어. 시어머니는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위자료는 없어. 넌 그냥 나가면 돼. 어머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내가 우리 아들 망쳤는데? 당연한 거지. 저는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좋아. 안 나간다고? 그럼 내가 나가게 만들어줄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저를 방에 가뒀습니다. 문을 밖에서 잠가버린 거예요. 밥도 안 줬고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배가 고파서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지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요? 지우야? 엄마, 제가 빵 가져왔어요. 문 밑으로 넣어줄게요. 딸이 문 밑으로 빵을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걸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째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나갈래? 안 나갈래? 안 나가요. 그래, 좋아. 그럼 지우를 해외로 보낼 거야. 미국 친척집에. 넌 평생 못 볼 거고. 뭐라고요? 지우는 우리가 키울 거야. 넌 딸도 못 보고 혼자 살아. 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딸을 뺏기다니. 그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근데 지우는 제가 데리고 가요. 안 돼. 지우는 두고 가. 어머님, 내가 선택해. 지우 데리고 나갈래? 그럼 나는 경찰한테 내가 도둑질했다고 신고할 거야.
도둑질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는 내가 만들면 돼. 집에서 물건 없어졌다고 하면 되지. 저는 그날 밤 지우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죠.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딸을 안고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은혜야. 은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김은혜. 제가 서울 올라와서 유일하게 연락하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연락을 끊으라고 해서 연을 끊었거든요. 은혜야? 맞아.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한강 다리에 있어. 뭐? 한강 다리? 이 밤중에? 수진아, 무슨 일이야?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했어요.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남편은 다리 다쳐서 병원에 있다고, 딸이랑 갈 곳이 없다고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택시 타. 내가 주소 보낼게. 우리 집으로 와. 은혜야, 미안해. 나 돈도 없어. 괜찮아. 택시비는 도착하면 내가 낼게. 어서 와.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한테 사정을 말했더니 흔쾌히 태워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먼저 모셔다 드리고 받을게요. 은혜 집은 경기도 이천에 있었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택시가 도착하니 은혜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은혜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지우도 안아줬죠. 어머, 지우 많이 컸네. 예쁘다. 추웠지? 어서 들어와. 은혜 남편도 나와서 우리를 반겼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은혜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저와 지우는 정신없이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모릅니다. 수진아, 천천히 먹어. 더 줄까? 고마워, 은혜야. 진짜 고마워. 밥을 먹고 나서 은혜가 물었어요. 수진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남편은 병원에 있고 시댁에서는 쫓아냈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지내. 우리 집에 빈 방 있어. 은혜야, 그럴 순 없어. 너한테 폐를 끼칠 순 없어. 폐가 무슨 폐야? 우린 친구잖아.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지우를 안고 누우니 눈물이 났어요. 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저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혜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고생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일할 곳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 120만 원을 받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저녁에는 은혜가 음식 만드는 걸 도왔어요. 그러다 은혜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리 진짜 잘하네. 이 김치 맛 좀 봐봐. 대박이야. 그래, 고마워. 있잖아, 수진아. 너 반찬 가게 해보는 게 어때? 반찬 가게? 응. 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 반찬 만들어서 팔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야, 돈이 어디 있어? 가게 차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처음부터 가게를 차리란 게 아니야. 일단 집에서 만들어서 시장에 가져가 팔면 되지. 나도 도와줄게. 저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해보자. 포기하면 안 돼.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를 담갔어요.
깍두기, 배추김치, 오이 소박이까지. 은혜가 재료비를 빌려줬고요. 수진아, 이 김치 진짜 맛있다. 이거 팔리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아침 은혜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작은 좌판을 깔고 김치를 팔았어요. 김치 사세요. 정성껏 만든 김치예요. 처음엔 아무도 안 샀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맛 좀 봐도 돼요? 네, 드셔보세요. 아주머니가 김치를 한 입 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거 맛있네. 얼마예요? 한 통에 10,000원입니다. 2통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김치 10통을 다 팔았어요. 10만 원을 벌었죠. 재료비 빼면 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은혜야, 우리 다 팔았어. 그니까? 수진아, 대박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 지우한테 떡볶이를 사줬어요. 엄마, 진짜 사도 돼요? 그럼. 우리 지우 오늘 엄마 도와줬잖아. 지우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우야, 엄마가 꼭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팔았어요. 손님들이 점점 늘었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저기 저 아줌마 김치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나도 저기서 사 먹는데 대박이에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재료비 빼고 150만 원 정도 남았죠. 그 돈으로 남편 병원비를 조금씩 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은 했지만 회복이 더뎠죠. 제가 병원에 가면 남편은 항상 미안해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넌 어떻게 사는 거야? 돈은? 제가 이래요. 걱정 마세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아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저는 작은 가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천시장 근처 5평짜리 가게였죠. 월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은혜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저는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은혜야, 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했지. 가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진 엄마 손맛. 딸 지우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엄마, 이 이름 좋지? 응, 아주 좋아. 가게를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시장에서 제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이었죠. 아줌마, 여기서 가게 여셨어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어치를 팔았어요.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넘었죠. 재료비랑 월세 빼도 500만 원은 남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딸을 먹이고 남편 병원비를 내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대박이 났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도 들어왔죠. 사장님, 저희 백화점에 입점하시겠어요? 정말요? 제가요? 네. 사장님 김치가 이천에서 소문났거든요. 저는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명 뽑았어요. 매출은 한 달에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딸 지우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적도 좋았고 밝게 자랐죠.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진짜? 우리 지우 최고다. 남편도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남편은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장 보고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예전에 무능한 남편이 아니었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를 3개로 늘렸어요. 이천, 용인, 광주에 각각 하나씩. 직원도 10명이 됐고요. 연 매출 5억을 넘겼습니다. 빚도 다 갚았어요. 아파트도 샀죠. 이천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한텐 성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생겼어. 지우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래, 지우야. 이제 우리 집이야. 어느 날 백화점 식품관 담당자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전국 체인 확장할 생각 없으세요? 전국 체인요? 네. 저희가 투자할게요. 사장님 브랜드로 전국에 매장 내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까? 말까? 근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진 엄마 손맛은 전국 체인으로 확장됐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1년 만에 15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연 매출 30억, 순이익 10억.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할머니가 나한테 말 걸었어. 할머니? 누구? 모르겠어. 그냥 할머니가 내 이름 불러서 돌아봤는데 나더러 예쁘다고 하더라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다음 날 저는 지우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학교 시간이 되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진아? 어머님,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딸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혼자야. 미선이는 연락도 안 되고 민호도 날 버렸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수진아, 제발. 나갈 곳이 없어. 돈도 없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헐, 저한테 무릎을 꿇다니. 그 순간 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멋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우. 제 첫사랑이었어요. 진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우.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아, 맞지? 정말 너야? 진우는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았어요. 그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목엔 비싼 시계가 빛났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 나 지우 학교 학부모야. 딸이 여기 다녀. 뭐? 진짜? 나도 딸이 여기 다니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았거든요. 수진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진우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아무도 아닙니다. 진우야,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오랜만이잖아. 좋지.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진우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외쳤지만 무시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진우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응, 했어. 근데 지금은 복잡해. 복잡하다니? 저는 진우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시댁에서 당한 일들, 남편이 다친 일,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일까지요. 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근데 대단해.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고마워, 진우야. 있잖아, 수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너 20년 동안 잊어본 적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나 고등학교 때 너한테 고백 못했잖아. 그게 평생 후회였어. 근데 오늘 너를 다시 만났잖아. 이게 운명 아닐까? 진우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당황했죠. 진우야, 나 아직 결혼했어. 남편이 있고. 알아. 근데 너 행복해? 그 남편이랑?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모르겠어요. 남편은 착하지만 사랑은 아니었거든요. 수진아,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지금 식품 유통회사 대표야. 너랑 같이 사업하면 대박 날 거야. 진우야, 미안해. 나 지금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진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알았어. 급하게 굴지 않을게. 근데 연락은 해. 사업 얘기라도 하자.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퇴원했어. 지금 어디야? 집으로 가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많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괜찮아요.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일 구해야겠어. 너만 일하게 할 순 없잖아. 천천히 해요. 다리도 아직 완전히 안 나았잖아요. 아니야. 난 이제 괜찮아. 내일부터 구직 활동 시작할게. 저는 남편이 대견했어요. 예전에 무능한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물류회사였지만 그래도 월급 200만 원을 받았어요. 여보, 나 붙었어. 진짜? 축하해요. 우리 부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가까워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로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신우이 강미선이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신우이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수진아, 제발. 나도 사람이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근데 나도 살려고 그런 거였어. 언니가 오빠 인생 망쳐놓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신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나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저는 신우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하나?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강미선 씨 맞으십니까? 네네.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신우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 신고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럼 누가?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내가 신고했어, 누나. 신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너. 누나, 미안해. 근데 이건 누나가 받아야 할 대가야. 내 인생 망쳐놓고 도망갔잖아. 민호야, 나 내 누나야. 누나는 내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했잖아. 이제 누나가 책임져야지. 경찰이 신우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보, 어떡해? 회사 CCTV 증거 찾았어. 누나가 내 자리에서 도장 훔치는 거 다 찍혀 있더라고. 경찰한테 제출했어.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응.
근데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렸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편다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신우이 체포 소식이 나왔어요. 명예 도용 횡령범 강모 씨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남편이 채널을 돌렸어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초라해 보였어요. 수진아, 어머님 뭐하러 오셨어요? 수진아, 미선이 좀 살려줘. 애가 감옥에 갔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수진아, 제발 고소 취하해줘. 어머님, 제가 고소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했어요. 그럼 민우한테 말해줘. 취하하라고. 안 됩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10년 전 제가 무릎 꿇을 때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죠? 가난한 년이 복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 한 번 안 하셨어요. 때리고 굶기고 쫓아내고 그러고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용서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사과는 받았어요. 근데 용서는 못해요. 수진아, 어머님이 저한테 한 일들 다 기억해요. 그걸 용서하라고요? 어머님이 저 자리였으면 용서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님. 다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초라한 모습이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건가? 근데 다른 목소리가 말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그 사람은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거야. 며칠 뒤 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내일 시간 있어? 왜? 사업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같이 만나자. 저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알았어. 내일 보자. 다음 날 진우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수진아, 내가 제안할 게 있어. 우리 회사랑 내 브랜드랑 합작하는 거 어때? 합작? 응. 내가 유통망 다 제공할게. 너는 제품만 만들면 돼. 그럼 전국 마트에 입점할 수 있어. 저는 생각했어요. 좋은 제안이었죠. 조건이 뭔데? 수익 5대5로 나누는 거.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거. 매일 보자는 거야.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진우가 놓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 진심이야. 너 좋아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진우야, 나 결혼했어. 알아. 근데 너 행복하지 않잖아. 그 남편이랑.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진우야, 내 남편 욕하지 마. 남편은 착한 사람이야. 착하기만 하면 뭐해? 너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그래도 내 남편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우 말이 맞나? 나 정말 행복하지 않은 건가?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배고프지?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요. 당신이 고마워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우의 제안을 거절하기로요.
남편과의 삶을 지키기로요. 다음 날 진우한테 전화했어요. 진우야, 미안해. 내 제안 거절할게. 왜? 좋은 기회잖아. 알아. 근데 난 내 방식대로 할래. 그리고 진우야, 우린 친구로 지내자. 친구? 응. 그게 최선인 것 같아. 진우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근데 수진아,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진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이상한 택배가 왔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선이야. 감옥에서 편지 쓴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얘기야. 엄마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 췌장암이래. 시한부래. 나는 감옥에 있어서 못 보는데 너라도 가줘.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한대. 제발. 저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이라니. 죽어간다니. 편지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암이래요. 시한부래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여보가 결정해. 나는 상관없어. 당신 어머니인데 상관없어요? 엄마는 나한테도 엄마가 아니었어. 누나만 편들었지.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 남편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 가. 같이 가요. 우리 둘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뼈만 남은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무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님,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왔구나. 민호도. 네, 어머님.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 너는 착한 며느리였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 죽기 전에 내 용서를 받고 싶어.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용서? 그 오랜 고통을 용서하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를 보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불쌍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요. 다 용서해요. 정말? 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너는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야. 그날 우리는 시어머니 옆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옛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도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엄청 못되게 굴었거든.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한 것 같아. 내가 당한 걸 너한테 되갚아준 거지. 어머님도 힘드셨군요.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누나 고소한 거. 아니야, 민호야. 미선이는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거야. 내가 미선이를 너무 나쁘게 키웠어.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도 같이 울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밥도 먹여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남편도 함께 왔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가 말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가까이 와봐.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왔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대단해. 나는 평생 남한테 의지하며 살았는데 너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잖아. 내가 자랑스러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민호 잘 부탁해. 그 애는 약해. 내가 지켜줘야 돼.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지우도 잘 키워. 그 애는 똑똑해. 큰 사람 될 거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우이는 감옥에 있어서 못 왔고요. 우리 부부와 지우,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엄마 용서해줘서. 당신도 고생했어요. 아니야. 여보가 더 고생했지. 우리는 포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엄마 손맛은 전국 신계 매장으로 확장됐어요. 연 매출 100억을 넘겼고요. 저는 경제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맨손으로 100억 기업 만든 여성 CEO라는 제목이었죠. 딸 지우는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합격했고요. 엄마, 나 합격했어. 진짜? 우리 지우 최고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남편도 승진했어요. 물류회사 팀장이 됐죠. 여보, 나 팀장 됐어. 축하해요. 우리 저녁에 외식하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우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 안 하셔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야, 지우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우리는 행복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진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너 기사 봤어. 대박이더라. 축하해. 고마워, 진우야.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진우야도 잘하고 있잖아. 아니야. 난 사업만 했지. 근데 너는 사람도 살렸잖아. 시어머니까지 용서했다며? 응.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 진우야. 너도 행복해.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우도 이제 저를 놓아준 것 같았어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수진 엄마 손맛은 이제 해외에도 진출했어요. 미국 LA에 첫 매장을 냈죠. 연 매출 300억, 직원 200명. 저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바로 가족이었죠. 딸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 회사에 입사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정말? 우리 지우가? 응. 엄마가 만든 회사잖아. 나도 같이 키우고 싶어.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은 물류회사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 회사 물류도 담당하게 됐죠. 여보, 우리 같이 일하게 됐네. 그러게. 좋다.
우리 부부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었죠. 은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한 거지. 아니야. 내가 나한테 집도 내주고 재료비도 빌려주고 다 해줬잖아. 그건 친구니까 당연한 거야. 저는 은혜한테 선물을 줬어요. 새 차 열쇠였습니다. 은혜야,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차 열쇠야. 내가 선물하는 거야. 수진아, 이건 너무 비싼데.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줘. 은혜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그냥 행복만 남았어요.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뭐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무슨 생각? 우리 여기까지 잘 왔다는 생각.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우리는 함께 별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꼭 안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시누이의 배신, 가난과 고통, 그 모든 게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면 딸도, 남편도, 이 행복도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불행이 아니에요. 구박이 끝이 아니에요. 포기가 진짜 불행이고 진짜 끝입니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을 놓아주는 순간 진짜 자유로워져요. 저도 시어머니를 용서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다면 용서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 남편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저를 사랑하고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친구 은혜도 있고요. 이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입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꼭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꼭 이겨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